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리포트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진투자증권에서 4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비에도 지지 않는 리포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K증권 원가 상승분의 상세 노력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첫 번째 기업은 칩스앤미디어입니다. 현재 주가 상황은 16,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칩스앤미디어에 대해서 3분기에 4분기 연속 로열티 매출액 30억 원대를 달성하면서 실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포인트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자동차와 홈 가전 부분에서 안정적인 로열티 매출이 지속되고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말합니다. 30억대의 안정적인 로열티 매출이 지속되고 또 글로벌 라이선스 추가 계약을 예상하기 때문에 4분기에도 실적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회사도 함께 보시죠. BGF 리테일입니다. 현재 주가 상황은 18만 2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BGF 리테일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24만 원을 제시합니다. 편의점 채널 매출 증가액은 7월, 8월 모두 증가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상품군으로는 인플레이션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 외식을 대체할 수 있는 신선식품과 가정 간편식이 잘 팔렸습니다. 인플레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걸 감안하면 객단가 상승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회사도 좋습니다. BGF 로지스라고 있는데 유가 하락에 따라서 긍정적인 영업 환경을 이어가고 있고 BGF 푸드 또한 FF 단가 인상으로 실적 개선이 예상됩니다. 유통업종 내에서 편의점은 인플레이션 수혜와 경기 둔화 방어에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매수 제시하고요. 목표 주가 24만 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키다리 스튜디오도 함께 보실까요? 현재 6,44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인기 상위권 작품인 광안 그리고 물가의 밤 등이 일부 완결 후에 9월과 10월까지 휴재기를 가진 것이 주요했습니다. 주요 작품들이 10월 기점으로 대거 시즌 2연재를 시작하는데요. 4분기 거래액 반등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는 키다리 ENT 합병 이후에 영상 제작과 판권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웹툰 원작의 BL 드라마인 해피 메리 엔딩은 촬영을 마치고 중국 플랫폼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힘내라 여대리는 현재 캐스팅을 마치고 내년 중순 촬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굿즈 사업의 매출이 연간으로 50% 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다만 마케팅 비용은 조금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3가지 돈줄 리포트 알아봤고요. 나머지 2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나게 될지 혼줄 나게 될지 오늘도 리포트를 차근차근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2가지 준비해 봤고요. 이번 시간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은수 수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최근에 방송에서 좀 다루지 않았던 두 종목을 갖고 오셨습니다. 한솔재질부터 볼 텐데요. 교보증권에서 가멸지가 효자 사업부로 승격됐다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면 그 종이도 종류가 엄청나더라고요. 뭐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뭐 휴지부터 뭐 복사용지, 혹시 가멸지가 뭔지 아세요? 가멸지 뭔가 열과 관련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그 정연 아나운서 사회생활 할 때 보면 팩스가 올 때 지금처럼 A4 용지 안 쓰고 두루마기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이거 아실 나이인데. 제가 약간 사무직 쪽을 안 해봐서 그런가 팩스를 많이 안 써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에 팩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 생각나실 거예요. 이렇게 둥근 거 말아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말려오는 게 그게 가멸지인데 지금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긁고 올라오는 거, 그것도 이제 두루마기 같은 거 이제 꼽아놓고 올라오잖아요. 이게 이제 열로써 인쇄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코팅이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가멸지라는 거인데 모를 리가 없는데 아무튼 자. 뭐 이런, 그러니까 진짜 종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하다못해 정연 아나운서가 제일 좋아하는 택배 받는 박스도 종이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예. 네. 그럼 이 한솔재지가 여러 가지 그 종이 중에서 어떤 종이로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잘 버는 게 맞는지를 알아봐야겠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리포트는 어떤 걸 꼽고 있을까요?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이제 한솔제지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다못해 이제 인쇄할 때 많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종류의 이제 종이를 만들어요. 근데 3분기를 보면 실적이 가이던스보다 좀 잘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별도라고 한다라면 한솔제주 자회사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말고 한솔제지만 놓고 본다라면 매출액이 한 전년 대비해서 한 30% 늘어난 5천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도 대략 한 400% 늘어난 500억 정도 된다라는 거죠. 자, 러프하게 계산했을 때 5천억 매출에 영업이익 500억이면 한 10% 정도 마진 나온다라는 거죠.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펄프 가격 여러분들 올 초에 한번 세게 올랐던 기억나시죠? 휴지 대란 한번 기억나시죠? 이 펄프 가격이 우리나라도 펄프를 100% 수입해 오기 때문에 이 펄프 가격이 올라갔는데 다행스럽게도 제품 가격을 인상을 했고요. 인상한 이후에 종이들이 이제 재고가 없을 정도로 잘 팔려서 전반적으로 매출이 증가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각 사업 부분을 살펴볼 텐데 한솔제주도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출에 대한 운송비 부담이 3분기에는 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펄프 가격이 올라간 것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커버를 했고 그다음에 운송 가격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가멸지, 이제 특수지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그 만들 때 코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사용을 하나 봐요. 근데 이제 유럽 지역에서 지금 전기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경쟁사들이 왜냐하면 유럽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펄프 공장이 노르웨이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 거기 산림지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도 이제 펄프 공장들이 이제 제지 공장들이 있는데 원가 부분에 있어서 한솔제지가 이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가멸제 하니까 그 영수증, 카드 영수증 그 종이다라고 네. 아시는 것 같은데요. 이 한솔제지의 3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어질 수 있느냐가 또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4분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한솔제지를 할 때 가장 이제 올 봄부터 얘기가 됐던 게 뭐냐면 네. 한창제지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매일경제 같은 경우도 한창제지는 제가 여기 신문용지 이제 인쇄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는. 그게 아마 한창제지일 겁니다. 산업용지 경쟁제 한창제지가 증설을 했어요. 그게 이제 완료돼서 4분기부터 물량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증설 효과에 따라서 한창제지 같은 경우 가격 경쟁을 좀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쟁이 심화돼가지고 가격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판지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산업용지인데 일반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런 흰 종이죠, 백판지. 이런 백판지에 대한 것들도 각 사업 부분들이 이제 각 회사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결국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좀 예고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적 해자라는 단어를 혹시 최근에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경제적 해자라는 것은 이 산업에서 영업이익률이 높을 때 다른 경쟁자들이 들어올 수 못하도록 장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죠. 폐기물 업체 영업이익률이 한 15% 정도 되는데 폐기물 업체가 들어오려면 님비 현상을 깨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못 들어오지만 이 제지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경제적 해자가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치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국내의 어떤 경쟁 심화 이게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한솔제지입니다. 종이주들이 지난번에 이제 실적이 다 같이 잘 나오면서 크게 올랐던 경우도 있고요. 택배 대란 때문에 눈에 띄었던 적도 있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펄프가 인상으로 인해서 또 테마주로 엮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 한솔제지를 공부한다면 뭐 테마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오르는 원가를 봐야 되는 건지 투자 핵심 포인트 또 리포트에서 찾아볼게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2페이지에 준비된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시죠. 우리가 이제 일단 한솔제지가 뭐 하는지 좀 표를 좀 확대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표를 좀 확대 보면 일단 여러분들 이제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이제 눈에 들어올 겁니다. 산업용지, 그다음에 특수지, 인쇄용지. 이제 감이 좀 오시죠? 그러면서 이제 산업용지, 화장품, 뭐 식료품, 라면 용기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 이제
수출 비중이 한 50% 정도 되고 아시아 지역 위주로 이제 수출하고 있고 가멸지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무려 80%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환경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가멸지를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옛날에 진짜 제가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팩스 이런 데 많이 썼는데 지금 뭐 영수증 거의 다 안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출이 좀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3분기 이익이 좀 증가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인쇄용지 같은 경우는 50% 정도 수출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무림페이퍼, 한국재지 뭐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기업들이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익을 많이 내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수치로 한번 환원해 보겠습니다. 3페이지 화면을 쭉 내려서 3페이지 표를 보게 된다라면 각 부문별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표를 보게 된다라면 항상 제 얼굴서부터 멀리 쪽을 보게 된다라면 2021년 지금 이제 색깔이 좀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죠. 22년 예상치, 2023년 예상치를 보게 되면 매출액 부분들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5%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여져요. 인쇄용지라든지 산업용지 같은 경우 숫자가 거의 안 늘어나고 특수지가 약간 늘어나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조금 올해는 뭐 정현 아나운서가 정리를 잘했어요. 뭐 펄프 이슈라든지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긴 택배 대란인지 이슈가 있었겠습니다만 글쎄요 내년에 이런 이슈들이 불거지지 않는 이상은 조금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분기 실적과 4분기 그리고 그 이후를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리포트 한솔재질을 궁금해하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일까요? 예, 뭐 우리가 항상 평가는 그렇죠. 좋던 나쁘던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좀 알려줘라. 판단을 우리가 할 테니 이런 건데 냉정한 판단이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각 경쟁사별에 대한 어떤 실적 부분들까지 파헤쳤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감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가오는 경쟁이 무섭다라는 한 줄 평으로 한솔재질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먹을 거로 가보겠습니다. 대상 알아볼게요. SK증권에서 나온 레포트고요. 원가 상승분의 상쇄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딱 키워드를 적어줬어요. 대상의 3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이게 또 음식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잘 나올까? 아니면 예상보다 못 나올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잘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많죠. 근데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상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서 이제 예상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실적 시즌에 우리가 할 일인데, 그렇죠. 잘 나온 것으로 현재 지금 아직 이제 확정은 아니면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연결 매출액이 한 1조 정도 되고 있고 YOY 기준으로 한 17% 정도, 영업이익은 한 400억 정도, YOY 기준으로 한 23% 정도 늘어나니까 항상 매출액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더 커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된다라는 거죠. 현재 지금 2, 3월 달에 제품 인상을 했고요. 이 효과가 3분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되는 겁니다. 대상하면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라이신이라는 거죠. 이제 감미료, MSG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데요. 이 원재료를 이제 중국에서 갖고 옵니다. 근데 이제 중국 봉쇄 때문에 원재료를 못 갖고 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재료에 유입이 있었고 한편으로 또 우리가 이제 이것을 라이신을 갖고 와서 제품을 만들어서 중국에 또 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괜찮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소재 중에서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게 전분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뭘로 표현해야 될까요? 전분당이라고 한다라면 아까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전분당. 그러니까 그 녹말가루. 네. 우리 갑자기 어머님이 말투가 이제 정말 이제 네. 이런 그러니까 이제 감자 이제 전분 이건 진짜 모든 재료에 음식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것들 때문에 실적을 이끌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갈분가루라는 어머님 목소리가 들리면 네, 녹말가루를 이야기하고 네. 싶으셨군요. 네. 이 식품 가격이 인상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도 뭐 밥을 사 먹으면은 다들 모든 가게에서 하는 말이 어쩔 수 없이 네, 원가가 맞습니다. 오르다 보니까 이 판매가도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다들 하고 계신데 네. 식품 가격 인상이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매출익 상승으로 네. 연결될 수 있거든요. 대상이 그렇습니까? 어때요? 지금 대상이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앞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식품 부분들 2, 3월 달에 집중했다는 건 이제 국내고요. 네. 해외에 일단 전분당이라든지 MSG에 대한 제품 단가를 단계별로 인상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리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초코파이를 얼마 전에 올렸지만 중국은 벌써 2차례나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격이 다릅니다, 나라별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이제 식품 부분에서 김치, 두부 등 신선식품 쪽에 대한 편의점 매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가격을 쉽게 못 올린다. 아무래도 좀 그렇죠. 이거는 편의점이기 때문에 가격 올리는 것은 경쟁업체들의 눈치도 좀 봐야 되고 당장 이것만 해도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게 풀몬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쟁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가격을 못 올리니까 이 효과를 좀 못 본다라는 거죠. 다행스러운 것은 글로벌 식품 판매가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다. 우리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풀몬 할 때도 두부가 팔리고 있다 이제 이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앞으로 좀 매출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상황별로 이제 뭐 속된 말로 눈치 봐가지고 가격 싹싹 올리고 그러면 매출이 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옥수수 가격 추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된다. 옥수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당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콜라에 들어가는 뭐 당. 이게 다 옥수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버티다가 판매가를 올립니다. 근데 나중에 원가가 떨어진다고 판가를 인하하진 않기 때문에 지금 버티다가 나중에 이 원자재가가 내려가는 순간 사실 호재 막 같이 환호할 수 있는 게 식품업체잖아요. 그렇죠. 식품업계의 어떻게 보면 정석이죠. 네. 예, 예. 이 대상의 투자 아이디어는 무엇으로 가져가 볼까요? 일단 3페이지 준비된 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분들이 저희 방송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과거와 다르게 이렇게 이제 표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매출을 보는데 전반적으로 크게 봅시다. 이제 위에는 별도고요. 밑에는 똑같지만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도로 본다라면 이제 대상만 보는데 대상을 이제 전체적인 하나의 우리가 카테고리를 봐야죠. 그럼 연결 이제 가운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걸 보도록 왜 또 가운데 걸 보냐면 증감률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수치로 보는 것보다 증감률을 보는 게 느낌이 더 오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매출액의 그 YOY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은 2021년 10% 증가했지만 2022년에 16% 올해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매출액이 증가했죠. 근데 내년에는 6%밖에 증가 안 하기 때문에 성장세가 다소 둔화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식품과 소재 부분도 전반적으로 매출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장세가 좀 다소 멈출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표를 한번 좀 보게 되면 제가 옥수수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원재료 구매가 옥수수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 원당을 구매하는 게 있는데 옥수수는 그냥 옥수수 자체를 들어와서 가공을 하는 거고요. 원당은 여기서 추출한 겁니다. 추출한 당 원액을 들여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 이제 크다라는 느낌이죠.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금액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재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금 무역 수지 적자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수입인데 환율 효과 때문에 수입을 많이 해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적자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도 감안하게 된다라면 구매 비중이 높았던 것은 단가가 내려가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대상 같은 경우 앞으로 해외 판매 가격을 어떻게 올리느냐 그리고 해외 글로벌 옥수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매출과 원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대상 투자 아이디어까지 봤고요. 이번 리포트, SK증권의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했다라는 면에 있어서 결국 해외발 트리거가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잘 지켜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줄평 원가를 판매가에 어떻게 전이하는지 주목해보자라는 한 줄평과 함께 대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알아봤고요. 차영수 수장과 함께했어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